예, 이번 시간은 제가 아주 쉬운 설명으로 돼 있는 RNN 설명 동영상을 찾았어요.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유튜브 링크인데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해가면서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한 자료는요, 여기 첫 번째 보시는 이분, 지금 뮤다시티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데요. 루이스, 이분의 동영상을 메인으로 해서 제가 화면을 캡처해 사용했고요. 그리고 수식이나 그런 부분은 여기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이죠. 페이페이 교수님, 요분 그 발표 자료에 있는 부분을 일부 사용했습니다. 우선 간단한 신경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 제가 신경망이나 딥러닝 이런 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어떤 입력값이 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결과값, 출력값이죠. 그것을 예측하는 것이 그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에 있는 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맑은 날과 흐린 날인 두 개의 입력값이 있고요. 이렇게 애플파이, 버거, 치킨 이렇게 세 가지의 출력값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예측하고자 했던 거는 어떤 날씨가 맑을 때와 흐릴 때 각각 어떤 종류의 요리를 할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 모델을 만드는 거였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10 또는 뭐 100 이렇게 표시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 때 머신러닝이든 딥러닝이든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할 때 저희가 이 뭐 맑은 날 그림 자체를 입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컴퓨터한테는 수치화된 정보로 입력해야 되는데요. 그때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원핫 벡터라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핫 벡터는 지금 아래 같은 경우에 보시면 맑은 날과 흐린 날 있죠? 그럼 두 가지잖아요, 종류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 크기가 2인, 그러니까 보통 디멘전이라고 하는데요. 디멘전이 2인 벡터를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출력값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잖아요. 지금 애플파이, 치킨 3개이기 때문에 총 3개, 디멘전이 3인 벡터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합 벡터 말고도 다른 방식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선 원합 벡터의 강점은 각각의 디멘전에 0 또는 1만을 표현함으로써 명확하게 이 값이다라고 표시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 다른 벡터보다 좀 더 학습률이 좋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이렇게 벡터, 그러니까 입력값이나 종류에 따라서 하나하나마다 디멘전을 설정해 줌으로써 처리하는 데이터 양이 커진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가장 단순한 신경망, 보통은 fully connected layer라고 하는데요. 그 신경망 모델로서 학습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려고 이렇게 예를 펼치하고 있습니다. 신경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입력이 있을 때 결과가 무엇인지 예측해 주는 거죠. 이 안에 예측하는 방법에 따라서 학습 모델이 바뀌는 거가 되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요리를 하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가정해 보죠. 입력 값이, 그러니까 맑은 날에는 항상 애플파이만 요리를 하고요. 흐린 날은 항상 버거만 요리한다고 해보죠. 매우 간단하죠.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사실 이 그림을 못 쓰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여기서 이 수치로 표시된 이 벡터를 써야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컴퓨터를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입력이 맑은 날인데 출력이 애플 파일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변수로 표시하자면 이게 x가 되는 거고 이게 y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입력에 대해서 어떤 값을 곱해줘서 이 결과로 출력값을 얻게 해주는 거. 이것이 학습입니다. 여기서 볼 때 옆에 있는 행렬 3/2짜리 행렬 이 부분은 우선 표시할 때 weight이라고 표시하고 이렇게 대문자 W를 표시하게 됩니다.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넣어줘서 찾고자 하는 것이 이 W 값인 거죠. 왜냐면 XY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보시면 입력값이 이렇게 2차원이고요. 이랬을 경우에 같이 곱할 수 있는 거는 이쪽도 같이 2차원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행렬 곱셈에서의 규칙 때문에 그런데요. 보시면 행렬 곱셈에서는 이렇게를 곱해서 여기를 만들고요. 다음에 다시 이렇게 곱해서 그 다음 거 이렇게 곱해서 다시 그 다음 걸 만듭니다. 이렇게 연산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수식은 인터넷에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입력 값에서 첫 번째 차원에 대한 값과 곱해지는 것들이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열에 있는 값들입니다. 이렇게 곱해져서 각각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원합 벡터에서는 이렇게 첫 번째 열에 있는 값이 결과값으로 나온다. 어떨 때? 입력값 첫 번째가 1일 때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두 번째 차원이 1이게 되면 두 번째 값이 나오겠죠. 이거는 두 번째 값이 1인 경우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1일 때는 두 번째 열의 값이 결과값으로 나오게 되는 가 되겠죠. 저희가 구한 행렬을 신경망의 뉴런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학습에서 구할 수 있는 행렬은 이런 행렬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신경망의 뉴런을 표시하면 뉴런들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거가 됩니다. 실제로 둘 다 웨이트에 해당하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입력, 여기는 출력 보면 되죠.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은 맑은 날에 대한 여기가 1일 때 맑은 날에 대한 결과가 되는데요. 이럴 때 여기가 1일 때 출력 결과들 이렇게 되겠죠. 즉 이렇게 모은 요 값들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흐린 날이 1인 경우라면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값들이 기록값이 될 텐데요. 보시면 입력 흐린 날이 1일 때 각각의 뉴런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가중치가 될 것입니다. 예, 연습 삼아서 한번 다른 종류의 신경망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입력이 음식인데 출력도 움직일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입력도 움직이고 출력도 움직일 경우 얘를 말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알았던 거는 여기 행렬에서 이쪽 행렬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1이었다. 왜냐면
입력이나 출력, 그리고 그 관계를 연결하는 행렬도 모두 다 1인 부분에 대해서 그 값이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1만 주의 깊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애플파이가 첫 번째였죠. 애플파이일 경우에 결과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거의 뜻은 두 번째 값이 1이기 때문에 결과에서 두 번째 부분이 1이 되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햄버거일 경우에는 여기만 보면 되죠. 햄버거일 경우에는 맨 마지막 값이 1이네요. 맨 마지막 값이 1이 되니까 이쪽이 1이 될 거고, 이게 치킨도 마찬가지로 치킨에 대해서는 세 번째만 보면 되고, 여기서 첫 번째 값이 1이니까 치킨 입력되면 결과값으로 애플파이가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 다른 관계들은 다 무시하고 1인 관계들만 보시면 이렇게 애플파이일 때 버거, 버거일 때 치킨일 때 다시 애플파이,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망 구조, 뉴런과 그 관계를 통해서 신경망 구조를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경망에서의 각각의 뉴런들, 이런 것들을 뉴런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뉴런들은 입력이나 출력이나 또 그 외에 중간에 있는 어떤 히든 레이어의 층을 말하는 건데, 그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 관계 부분들은 이렇게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신경망에 대한 간단한 정리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RNN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NN이라는 것은 어떤 입력이 시간 순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예측하려고 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마치 맑은 날과 흐린 날이 있는데요. 맑은 날이 들어왔을 때는 결과값이 똑같다. 근데 흐린 날이 들어왔을 때는 결과값이 바뀐다. 이런 규칙이 있는 거죠.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는 입력값 자체에 대해서 바로 결과가 얻어졌는데, 지금은 입력값 자체에 대해서 바로 결과가 얻어지는 게 아니고 결과에 대한 힌트만 줄 수 있는 거죠. 다른 부분들도 보시면 맑은 날일 때는 그대로, 그 다음에 흐린 날 때는 바뀐다. 이걸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입력값이 있죠. 날씨에 대한 입력값이 있고요. 근데 아까 기본 신경망과 다른 점은 이전에 대한 y값도 같이 입력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출력으로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둘 다 y니까 좀 표시를 구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에 대한 y값, 이거는 바로 이전의 y값, 이렇게 t와 t-1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걸 행렬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아까와 좀 다른 부분은요, 이렇게 맑은 날일 때 얻는 결과, 그리고 흐린 날일 때 얻는 결과를 각각 표시해 줘야 된다는 거죠. 맑은 날일 때 결과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입력을 그대로, 두 번째 입력은 또 그대로, 세 번째 입력은 또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 입력
요거를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근데 만약에 흐린 날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흐린 날일 때는 첫 번째 입력했을 때는 다음날, 마지막 거는 두 번째 입력했을 때는 마지막 결과, 또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는 첫 번째 값, 이렇게 되겠죠. 이 중에서 저희는 지금 요 앞부분 첫 번째 입력일 때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값, 버거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행렬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날씨를 고려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 부분은 맑은 날씨, 요 부분은 흐린 날씨인데, 만약에 이 결과 중에서 이렇게 두 개를 떼어서 맑은 날씨일 때는 이 위에 걸 사용하고 흐린 날씨일 때는 이 밑에 걸 사용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날씨에 따라서 각각 윗부분, 아랫부분을 사용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날씨를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지금이 맑은 날씨예요. 맑은 날씨였다면 아까 그 결과에서 어디를 사용해야 되나요? 윗부분인가요? 아랫부분인가요? 예, 우리가 사용할 부분은 윗부분이죠. 아까 그 결과에서 윗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이 날씨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 준다면 어떻게 조합을 해서 응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날씨에 대해서 지금같이 맑은 날일 때 윗부분은 모두 1로, 아랫부분은 모두 0으로 이렇게 출력하는 행렬을 만들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흐린 날씨였다면 윗부분은 모두 0으로, 아랫부분은 모두 1로 이렇게 출력하게 되면, 아까 좀 전 음식에 대한 결과 값에서 윗부분 또는 아랫부분만 사용하도록 유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두 가지 결과를 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현재 상태가, 이전 결과가 애플파이, 현재 상태가 흐린 날씨라고 가정하면, 애플파이일 때 다음 상태에 대한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겠죠. 이렇게 하면 첫 번째는 맑은 날씨일 때, 두 번째는 흐린 날씨일 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흐린 날씨죠. 우리가 흐린 날씨이기 때문에 이 결과 중에서 아랫부분을 취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아랫부분의 값들을 크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두 값을 더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부분에 강조를 뒀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최대값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2라는 최대값이 아래 나왔죠. 그리고 이 2라는 최대값은 실제로 이전 결과값만 가지고 예측했을 때에 원하는 우리의 정답과 같죠. 그렇다면 우리가 얻었던 이 결합한 이 결과에서, 이 마지막 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햄버거의 정답까지만 유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전 결과값이나 현재 입력값에 대해서 예측된 결과값, 종합된 거죠. 종합된 결과값에서 최종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의 변환 과정이 더 필요한데요. 이런 변환 과정은 중간 결과값과 어떤 선형 변환을 통해서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전체 과정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이건 뭐였죠? 이전 결과값이었죠.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입력값. 이전 결과값에 대해서 가능한 최종 결과값들을 이렇게 표시해 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맑은 날일 때의 결과, 그리고 흐린 날일 때의 결과 이제 돼 있었죠. 마찬가지로 날씨에 대해서, 현재 날씨에 대해서 입력을 하면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어땠나요? 이 부분은 맑은 날일 때 1이 되는 값들, 그리고 흐린 날일 때 1이 되는 값들, 이렇게 배치했었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크게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맑은 날일 때 결과값, 그리고 흐린 날일 때 결과값을 한 번에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값이 1이고 우리가 원하는 값이 그보다 더 큰 이 값,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선형 함수를 거치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 값만 1이 되게끔, 나머지는 다 0이 되고, 이런 형태의 중간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현재 계산된 현재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이 상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는 거는 세 개 중에 하나였잖아요. 세 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로 최종적으로 얻기 위해서 한 번에 선형 변환을 더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최종 결과값은 다시 다음번에 이전 입력값으로 입력이 되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부분은 꼭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좀 더 나가서 이제 뭐 코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논문을 살펴보신다고 할 때 수식과도 좀 매칭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거였는데, 보시면 이전 입력값, 그다음에 현재 입력 두 개를 조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설명에서는 왕초보를 위한 그런 동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출력과 현재에 대한 새로운 상태값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이 두 개를 그냥 똑같다 가정하고 뭉뚱그려서 설명한 부분이 있고요. 실제 RNN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다르게 완전히 요거와 이렇게 다르게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습을 위해서 중간중간 만든 행렬들이 있잖아요. 그 행렬들이 사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위치하게 되는 거고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에서 의 차이점은 출력값과 현재에 대한 히든값, 출력값과 현재에 대한 히든값이 구분되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한번 그거를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됐나 한번 살펴보면요. 이전 상태값, 현재 입력값, 이전 상태값, 현재 입력값,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전 상태값에 대해서 곱해지는 행렬, 이전 상태값에 대해서 곱해지는 행렬, 그리고 현재 입력값에 대해서 곱해지는 행렬, 현재 입력값에 대해서 곱해지는 행렬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것들을 모두 하나로 합쳐서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어서, 여기 아까 논리니어라고 표시된 그
비선형 함수죠. 검색어 여기에 넣어서 현재 상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현재 상태가 업데이트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현재 상태 값 여기에다가 최종적으로 출력을 얻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한 번 곱했던 행렬이 있죠. 출력을 얻기 위한 행렬값 선형함수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출력값을 이렇게 얻게 되게 됩니다. 예, 마지막 그림인데요. 지금까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렸던 부분들과 수식에 나온 각각의 변수들과의 관계를 표시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동영상을 한 번 더 보시고 실제 각각의 변수들 또 수식이 어떤 식으로 매칭되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RNN을 완벽히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